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밤, 도심의 외곽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혜인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지만 그녀의 재능과 정직함은 오히려 그녀를 고립시켰다. 권력을 탐하는 병원 내 파벌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이미 눈엣 가시가 된 그녀를 향한 음해와 견제는 멈추지 않았다. 오늘도 긴 수술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낡은 세단이 빗속을 미끄러지듯 달렸다. 혜인의 시야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흩어지는 풍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였다. 뒤이어 둔탁한 굉음이 그녀의 귓게 울렸다. 혜인은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차량 한 대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처참하게 구겨져 있었다. 사고였다. 혜인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본능은 의사로서의 사명에 충실했다.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린 그녀는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구겨진 차체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이 찌그러져 열리지 않았다. 혜인은 침착하게 상황을 살폈다. 조수석 쪽 창문이 깨져 있었다.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운전석에 한 남자가 축 늘어져 있었다. 머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심하게 부러진 다리는 처참한 몰골이었다.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혜인은 소리쳤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하지만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렸다. 혜인은 다급하게 차 안으로 손을 뻗어 남자의 맥박을 짚었다. 약하고 불규칙했다. 뇌출혈이 의심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이대로 방치하면 남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차로 돌아가 응급처치 키트와 멸균된 수술용 칼, 그리고 의료용 가위를 챙겼다. 그녀의 가방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다. 비록 차가운 빗속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구겨진 차 문을 힘껏 잡아당겨 틈을 만든 후 조심스럽게 남자의 몸을 살폈다. 남자의 복부에는 심각한 출혈이 있었다. 내부 장기가 파열된 것이 분명했다. 혜인은 외투를 벗어 바닥에 깔고 남자를 최대한 편안하게 눕혔다. 비록 야외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술실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멸균된 수술칼을 꺼내 들었다. 그 남자의 외모는 뚜렷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대,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완벽한 이목구비는 감탄을 자아낼 정도였다. 혜인은 잠시 넋을 잃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의 생명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혜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복부의 출혈 부위를 조심스럽게 절개했다. 빗방울이 섞인 흙탕물이 그녀의 손을 더럽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남자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녀는 재빨리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손상된 장기를 봉합했다. 그녀의 기술은 완벽했다. 그녀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빗방울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녀의 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수술을 마친 후 남자의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었다. 출혈도 멎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구급차와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비가 쏟아지는 야외에서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남자에게 응급수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은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다. 복부 뇌출혈이 심해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고한 힘이 느껴졌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말을 따랐다. 남자는 들것에 실려 구급체에 실려갔다. 혜인은 구급체 함께 탑승해 남자의 상태를 계속 살폈다. 남자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생명력은 그녀의 손길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혜인은 남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름도 밝히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저 생명을 살린 의사로서의 당연한 행동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살린 그 남자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짧은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혜인이 차를 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응급실은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으로 북새통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한 남자의 생사의 촉각을 곤두쓰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남자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혜인이 병원을 떠난 후 응급실은 순식간에 혼란의 중심지가 되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의 표정은 굳건했고 눈빛은 예리했다. 그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남자의 주변을 에워싸고 그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듯 보이는, 한눈에 봐도 냉철하고 유능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의사들에게 다가갔다. 이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수술을 담당한 외과팀장은 잔뜩 긴장한 채로 대답했다. 심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져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수술실에서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처치라니 누가 했습니까? 한 여성분입니다. 구급대원이 오기 전에 현장에서 직접 하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누구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밝히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그냥 응급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경이로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군요. 흉부와 복부의 손상이 심했던데. 현장에서 누군가 완벽에 가까운 지혈과 봉합을 해놨더군요. 덕분에 수술이 훨씬 수월했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중년 남성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들의 보스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능숙한 손길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사고 현장으로 가서 그녀를 찾아라. 그리고 이 주변 모든 CCTV를 확보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한다. 다음 날 아침, 혜인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빗속에서 칼을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대견했다. 그녀는 그저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그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느껴졌다. 복도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직속 상관이자 병원 내 권력 실세인 부원장이 그녀를 불렀다. 부원장의 얼굴에는 불쾌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강혜인 씨, 어제 저녁에 뭘 했습니까? 혜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부원장을 바라보았다. 퇴근했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쓸데없는 소리 마. 어제 밤 11시 30분경 당신이 한성그룹 최태준 총괄이사의 응급수술을 방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혜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한성그룹 최태준, 뉴스에서만 보던 그 거대한 기업의 후계자. 그녀가 구한 남자가 그였다니.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고 담담하게 말했다. 방해가 아니라 응급처치였습니다. 뇌출혈이 심해 병원까지 옮기기 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부원장은 코웃음을 쳤다. 내까짓 게 뭔데 응급처치를 해. 누가 당신한테 허락했어. 당신이 뭐 되는 줄 알아? 한성그룹 최태준 이사가 단순한 사람인 줄 알아. 이 사건 때문에 한성그룹과 우리 병원 간의 협력 사업이 흔들리게 생겼어. 전부 다 당신 때문이야. 혜인은 부원장의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저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마 닥쳐 시끄러워. 당신의 오만함이 이 사태를 만들었어. 당신은 병원 내 규정을 위반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뻔했어. 오늘부터 당신은 모든 수술에서 배제될 거야. 무기한 정직 처분입니다. 당신의 징계위원회 회부도 검토 중이니 그렇게 알아. 혜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정직함은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병원의 상층부와 한성그룹 내부에 일부 세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부원장의 분노는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행동이 그들의 계획을 망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병원을 나서는 혜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강혜인 씨, 맞습니까?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혜인은 어젯밤 그 남자가 떠올랐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침묵했다. 저는 최태준입니다. 어젯밤 저를 살려주신 분이시죠? 혜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전화를 했을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공영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일이 아니라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한 세력이 당신을 제거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의사로서의 명예는 소중한 것이니 제가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혜인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최태준이라는 남자가 단순히 그녀의 은인으로서의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제가 당신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목숨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한 상대입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아니,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저를 도울 사람이 될 테니까요. 혜인은 그의 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이 거대한 남자, 그리고 그의 뒤에 숨은 그림자들을 도울 수 있을까? 강혜인 씨, 그들은 당신이 저를 살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저를 살린 것을 평생 후회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잠시 후 제 비서가 당신을 찾아갈 겁니다. 저와 함께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혜인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상은 어젯밤 빗속에서 만난 한 남자로부터 시작된 작은 균열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그녀 자신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전화가 끊긴 후 혜인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병원 복도는 더 이상 익숙한 공간이 아니었다. 매일같이 오가던 이 길이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싹트고 있었다. 한성그룹의 최태준 이사. 그 거대한 이름이 그녀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돕겠다는 그의 제안은 거절할 수 없는 강한 끌림으로 다가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빈틈없는 표정을 한 그녀는 혜인에게로 곧장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강혜인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최태준 이사님의 비서 이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혜인은 망설였다. 지금 이쳇하면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거부하라고 속삭였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싶은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이끌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채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고 이지은 비서는 태블릿 PC를 혜인에게 건넸다. 이사님께서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시답니다. 화면에는 최태준이 누워있는 병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강혜인 씨,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은 단순히 병원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사고는 의도적인 것이었으며 그 배후에는 제 자리를 노리는 한성그룹 내부의 경쟁 세력과 그들과 결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당신이 일하는 병원에도 있습니다. 부원장도 그중 한 사람일 겁니다. 혜인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제가 죽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당신의 커리어를 망가뜨려서 저는 당신이 저를 살린 것에 대해 보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의 능력을 빌리고 싶습니다. 최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압도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탁월한 의사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의사죠. 저는 당신의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 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무너뜨릴 동안 당신이 저를 의학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유일한 생명의 은인이자 저의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혜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히 보상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의 태도는 그동안 그녀가 병원에서 겪었던 모멸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제가 어떻게 이사님을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이 의사로서의 지식과 통찰력을 발휘해 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저를 해치려 할 때 당신의 의학적 지식으로 이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최고의 보안 시스템과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향한 저의 절대적인 신뢰를. 혜인은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이 제안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와 함께 미지의 싸움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좋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고 부원장과 그들과 관련된 이들의 부패를 밝혀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비겁하게 숨지 않을 겁니다. 최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겁니다. 당신은 단순히 저를 살린 사람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차는 병원을 벗어나 도심을 관통하여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다. 이지은 비서는 혜인을 최태준의 자택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마치 요새처럼 견고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혜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에야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최태준은 거대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병상에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혜인 씨,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이 될 겁니다. 그의 말과 함께 이지은 비서는 혜인에게 한성그룹의 내부 보고서와 병원 상층부의 비리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그 자료들에는 부원장이 한성그룹의 경쟁 세력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최태준의 사고를 단순한 운전부주의로 위장하려 한 증거들도 있었다. 혜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부패의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을 것이라고 짐작만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눈앞에서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놨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급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 후 그들은 저의 죽음을 확신하고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계획을 망쳤습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그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된 겁니다. 최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과 함께 그들을 향한 냉철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혜인은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싸움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제 그와 함께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향해 걸어갈 것이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최태준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거짓 정보들을 막아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들의 부패를 세상에 폭로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혜인은 최태준의 옆에 앉아 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자세히 진찰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들을 무너뜨릴 전략이 복잡하게 짜이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최태준의 자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사령부와 같았다. 거대한 서재는 온갖 종류의 문서와 전자기기들로 가득했고 침대 옆에 놓인 모니터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주식시장과 한성그룹의 내부 동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혜인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압도당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이 거대한 전쟁의 한가운데에 선 전략가였다. 첫 번째 목표는 최태준의 건강 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었다. 혜인은 그의 몸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복부에 난 상처는 그녀의 응급수술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복합 골절을 입은 다리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다. 그녀는 최태준의 치료 계획을 다시 세웠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뼈가 제대로 붙으려면 정밀한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합병증이 올 수도 있으니 주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외부 병원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제가 병원에 가는 틈을 노릴 겁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를 통제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검사와 치료는 여기서 진행할 겁니다. 최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지식과 최태준의 자택에 구비된 첨단 의료 장비를 결합하여 그를 위한 최적의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혈액을 채취하여 직접 분석하고 매일 그의 회복 상태를 점검했다. 그녀의 손길은 정교했고 그녀의 판단은 날카로웠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혜인은 최태준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을 짊어진 남자,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된 그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다. 그는 가족에게조차 의심을 늦추지 못했다. 혜인 씨는 왜 의사가 되셨습니까? 최태준이 물었다. 혜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죠. 그때부터 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최태준은 그녀의 진솔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의 세계는 속임수와 음모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를 살린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의 세계는 오직 계산과 이익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한편 병원에서는 혜인을 향한 음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부원장은 혜인이 최태준에게 고의로 접근하여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명백했다. 혜인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켜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병원 내의 일부 의사들도 부원장의 편에 서서 그녀를 비난했다. 강혜인 선생은 원래 야심이 많은 사람이야. 남자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그러게 말이야. 한성그룹 이사님한테 억지로 접근해서 한 자리 얻으려 하는 거 아냐. 이런 헛소문들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혜인의 후배이자 유일한 친구였던 김민지 의사만이 그녀를 믿고 있었다. 언니, 그게 사실이에요. 최태준 이사님과 무슨 관계세요? 혜인은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그녀를 믿기로 했다. 언니, 힘내세요. 저는 언니가 한 일이 옳았다고 믿어요. 제가 언니 편에 설게요. 민지의 도움으로. 혜인은 병원 내부의 정보를 은밀하게 얻을 수 있었다. 부원장이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흘려 한성그룹의 주가를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최태준이 사고로 사망했거나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확신시켜 그의 지분을 빼앗는 것이었다. 혜인은 이 정보를 최태준에게 전달했다. 그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사님의 지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최태준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알고 있었어. 그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하지만 그들의 다음 수는 예측 불가능해. 우리는 그들의 다음 수를 미리 파악해야 해. 혜인은 그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이사님이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님이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함정일 겁니다. 혜인 씨의 말대로야. 그들은 제가 병원에 오는 순간 다시 한번 저를 노릴 겁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짰다. 그들의 대화는 마치 체스 게임과 같았다. 상대방의 수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혜인은 의사로서의 냉철한 분석력을, 최태준은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대담했다. 먼저,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언론과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원장과 그들의 배후 세력이 저지른 비리를 하나씩 폭로할 것이다. 그들은 이지은 비서와 민지 의사를 통해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최태준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는 소문과 함께 그가 직접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이 소문은 곧 한성그룹의 경쟁 세력과 병원 상층부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들은 혼란에 빠졌다.
최태준이 아직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흔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혜인과 최태준의 연합은 이제 그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거대한 부패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성공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더욱 대담하고 은밀한 작전을 펼칠 것이다. 혜인과 최태준의 은밀한 방역은 마치 호수에 던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다.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자 병원 내부와 한성그룹의 부패 세력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최태준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그들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 부원장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혜인을 찾아내 당장이라도 그녀의 입을 막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자취를 감춘 후였다. 그는 대신 혜인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김민지 씨, 강혜인 씨와 연락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해. 민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부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니요. 부원장님, 저도 모릅니다. 언니는 정직 처분 이후 연락이 닿지 않으세요? 부원장은 민지의 뻔한 거짓말에 코웃음을 쳤다. 좋아. 어디 계속 그렇게 거짓말해봐. 당신도 강혜인과 한패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당신도 내일부터 모든 수술에서 배제될 거야. 이대로 가다간 당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어. 민지는 두려웠지만 혜인을 배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최태준과 혜인의 이야기가 옳다고 믿었다. 그녀는 부원장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혜인에게 계속해서 병원 내부의 정보를 전달했다. 부원장의 이 같은 행동은 최태준과 혜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신호였다. 그들의 흔들림은 곧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최태준은 병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부원장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야.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우리는 이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건드려야 해. 바로 그의 명예와 재산이지. 혜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이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되면 그는 의료법 위반은 물론 사기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직접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민지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다. 민지는 두려움 속에서도 혜인과 최태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부원장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하여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부원장의 컴퓨터에서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작된 보고서를 발견하고 이를 혜인에게 전송했다. 그들이 그토록 찾던 증거였다. 혜인은 즉시 그 증거를 최태준에게 전달했다. 최태준은 보고서를 검토하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이제 우리는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 하지만 직접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돼. 언론의 주목을 끌고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해야 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줘야지. 그들은 한성그룹의 한 신임 이사를 통해 언론에 한 가지 소문을 흘렸다. 최근 한성그룹의 최태준 이사가 쾌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그는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소문은 부원장과 그들의 배후 세력이 의도적으로 흘린 소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속에는 혜인과 최태준이 숨겨놓은 함정이 있었다. 언론들은 이 소문을 듣고 즉시 취재에 나섰다. 그들은 병원과 한성그룹의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문의했다. 부원장은 자신들의 소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쾌재를 불렀다. 그는 언론의 최태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며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자신들의 계획을 성공시키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혜인과 최태준이 준비한 두 번째 방역이 시작되었다. 혜인은 익명의 제보자로 변신하여 언론사에 부원장이 최태준의 건강 상태를 조작한 증거를 담은 USB를 보냈다. USB 안에는 부원장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와 함께 그가 한성그룹의 경쟁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 조작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들어있었다. 녹취록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부원장이 최태준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는 내용과 함께 그가 거액의 뒷돈을 받은 정황이 담겨 있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성그룹 최태준 이사의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병원 내 부패 세력, 한성그룹 경영권 노려, 강혜인 의사, 의인에서 배신자로 몰린 이유 등의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원장은 이 사태에 경악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들에게마저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다. 한성그룹의 경쟁 세력 또한 이 사태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된 것에 분노하며 부원장을 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와 계획은 이미 한 발 늦었다. 혜인과 최태준은 이미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에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그들의 방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부원장과 그의 세력은 언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어놓은 거짓 정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경악했다. 병원 내에서는 부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한성그룹 내부에서는 그의 배후에 있는 경쟁 세력이 궁지에 몰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된 것에 분노하며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최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두뇌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궁지에 몰렸다. 이성을 잃고 섣부른 행동을 할 거야. 우리는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미리 대비해야 해. 혜인은 최태준의 옆에 앉아 그의 맥박을 짚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사님이 완벽하게 회복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할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이사님의 지분입니다. 그들은 이사님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예측은 정확했다. 부원장은 언론의 압박에 못 이겨 사임했지만 그의 배후에 있는 한성그룹의 경쟁 세력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태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서를 조작하기 위해 병원 내의 다른 의사들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태준이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하여 그가 경영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혜인은 이지은 비서와 민지 의사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즉시 최태준에게 보고했다. 이사님, 그들이 이사님의 정신 건강에 대한 허위 진단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사님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고 있어요. 최태준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알고 있었어. 그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들은 제가 육체적으로 회복해도 정신적으로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혜인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사님,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사님은 강인한 분이세요. 그들의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사님의 주치의로서 이사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과 확신에 찬 목소리는 최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그녀의 따뜻함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믿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지은 비서를 통해 공식적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성그룹 최태준 이사는 사고 후 완벽하게 회복 중이며 업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한 모든 허위, 사실은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성명서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성명서와 함께 혜인이 직접 최태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영상 속에서 혜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냉철한 분석으로 최태준의 건강 상태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영상은 부패 세력에게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그들은 혜인이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을 번번이 좌절시켰고 그들의 거짓말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혜인을 납치하여 최태준의 곁에서 떼어놓으려 했다. 그들의 생각은 단순했다. 혜인이 사라지면 최태준은 홀로 남게 될 것이고 그는 결국 그들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어느 날 저녁, 혜인은 최태준의 자택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미행하고 있었다. 혜인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운전대를 돌려 외진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그녀를 쫓아왔다. 혜인은 숨 막히는 추격전을 벌였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냉철함과 침착함으로 상황을 판단했다. 그녀는 주변 지형을 이용하여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었지만 그녀의 두뇌는 냉정했다. 그녀는 최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을 알렸다. 이사님, 제가 위험해요. 누군가 저를 쫓고 있어요. 최태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혜인 씨, 괜찮아. 내가 갈게. 어디야? 최태준은 혜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즉시 경호원들을 이끌고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걷기가 힘들었지만 그는 오직 혜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에게 혜인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이었다. 혜인은 쫓아오는 남자들을 피해 폐건물 안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왔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손에 땀을 쥐었다. 그때 멀리서 최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인 씨, 괜찮아?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이끌고 온 것이다. 혜인은 폐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최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옥상에서 기다리던 혜인 앞에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녀는 남자들을 피해 난간 위로 올라섰다. 강혜인 씨, 포기해. 당신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혜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글쎄요, 저 혼자라면 그렇겠지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최태준과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최태준은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혜인 씨, 괜찮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생사를 함께 나눈 동지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거친 싸움 속에서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혜인과 최태준은 극적으로 재회했다. 폐건물 옥상에서 최태준은 혜인을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했고 그의 심장 박동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혜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부상조차 잊고 달려왔다. 혜인은 그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공포를 느꼈는지 깨달았다. 최태준은 경호원들에게 남자들을 제압하도록 명령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경호원들이었고 남자들은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최태준은 남자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들은 부원장의 배후에 있는 한성그룹 경쟁 세력이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이들은 누구에게서 지시를 받았지
최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말 못해. 죽어도 말 못해. 남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최태준은 그들을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직접 다루기로 결심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는 거대 세력의 일부였다. 그들의 배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직접 신문해야 했다. 혜인은 최태준의 강인함과 냉철함에 또 한 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아는 한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적을 철저하게 응징하고 자신의 사람을 보호하는 진정한 리더였다. 괜찮으세요? 혜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최태준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걷기조차 힘든 몸으로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던 것이다. 괜찮아. 혜인 씨만 괜찮으면 돼. 최태준은 혜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최태준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혜인은 최태준의 다리를 다시 한번 진찰했다. 억지로 무리하시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님, 제발 몸 좀 생각하세요. 내 몸보다 혜인 씨가 더 중요해. 당신이 위험에 처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그의 말에 혜인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최태준은 납치범들을 직접 신문했다. 그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만 최태준은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그들이 돈 때문에 일하는 용병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들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다. 그들은 결국 최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한성그룹 부회장 최준영입니다. 초의 이사님의 사촌형이죠. 그 사람이 저희에게 초의 이사님을 죽여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고는 위장일 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사님을 병원에서 죽이려 했지만 그 여자가 나타나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최태준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토록 믿었던 사촌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니 그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부원장도 그와 한패였습니까? 네. 부원장은 최준영 부회장에게 돈을 받고 이사님의 건강 상태를 조작했습니다. 이사님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죠. 저희는 그 여자를 납치해서 이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최태준은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이성을 되찾았다. 그의 목표는 이제 단순히 경영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섰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사람을 해치려 한 이들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다. 그는 즉시 이지은 비서에게 최준영 부회장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이지은 비서는 최태준의 명령에 따라 최준영 부회장의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혜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최태준의 냉철함과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이사님,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제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려야 하에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아 언론에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혜인과 최태준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그들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마이크를 잡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다. 최태준은 자신의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인 최준영 부회장이 자신을 죽이려 했으며 병원 내 부원장이 그와 결탁하여 자신의 건강 상태를 조작했음을 폭로했다. 그리고 혜인은 자신이 최태준을 구한 의사이며
부원장과 최준영 부회장이 자신을 음해하고 납치하려 했음을 밝혔다. 그녀는 그들의 부패와 악행을 낱낱이 고발했다.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준영 부회장과 부원장은 즉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한성그룹은 혼란에 빠졌지만 최태준은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혜인과 최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 거친 싸움 속에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최태준은 혜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인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야.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 거친 세상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혜인과 최태준의 기자회견은 폭풍 같았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고 최준영 부회장과 부원장의 몰락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의 비리와 악행은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한성그룹은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최태준은 예상보다 빠르게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사들과 직원들을 중심으로 회사를 재정비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했다. 혜인은 이 모든 과정을 최태준의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의 리더십과 위기 대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조력자였다. 최태준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혜인을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왔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최태준은 혜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혜인 씨, 이제는 우리가 행복할 차례야. 이 모든 싸움이 끝났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시작하자. 혜인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헌신이 가득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사님. 우리의 삶을 시작해요. 그녀의 대답에 최태준은 활짝 웃었다. 그의 웃음은 그녀가 본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그는 혜인에게 반지를 건넸다. 혜인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혜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최태준과 혜인의 결혼 소식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성그룹의 총수와 평범한 의사의 결혼. 언론은 그들의 사랑을 세기의 로맨스라고 칭송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이목을 끄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하는 평화로운 것이 되기를 원했다. 결혼식은 최태준의 자택에서 소수의 친지와 지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었다. 혜인의 유일한 친구인 민지와 최태준의 충직한 비서인 이지은도 참석했다. 그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최태준은 혜인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혜인 씨,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 당신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었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기적이야.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지킬 것을 약속해. 혜인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이사님, 저 또한 이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사님은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어요. 이사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아요. 저 또한 평생 이사님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맹세는 진심이었다. 그들은 이제 부부가 되어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결혼 후 혜인은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다. 최태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계속 펼치기를 바랐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 파션 회장 부인이 아닌 강혜인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다. 그녀의 정직함과 뛰어난 실력은 병원 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를 음해했던 이들은 모두 떠났고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다. 최태준은 한성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더 성장했고 그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었다. 그들은 매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깊었고 그들의 사랑은 매일 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꿈을 꾸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평화롭고 행복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혜인은 최태준에게 말했다. 이사님, 저 임신했어요. 최태준은 놀라움과 기쁨에 혜인을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닌 셋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완성해 나갔다. 최태준과 혜인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서로의 삶을 존중했다. 혜인은 여전히 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고 최태준은 한성그룹의 회장으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그들은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혜인은 임신 소식 이후 더욱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다. 최태준은 그런 혜인을 바라보며 하루하루가 기적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녀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밤늦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인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느꼈다. 최태준은 놀라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병원에서 혜인은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태준은 충격과 걱정에 휩싸였다. 그는 혜인을 잃을 뻔했던 과거의 악몽이 떠올랐다. 그는 혜인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혜인 씨, 괜찮아.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 당신과 아기, 둘 다 지킬 거야. 혜인은 최태준의 따뜻한 손길과 굳건한 눈빛에 안심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최태준의 보살핌 속에서 안정을 되찾았고 태아도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했다. 한편 최준영 부회장은 감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최태준과 혜인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태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비밀리에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이용하여 최태준에게 타격을 입힐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한성그룹의 주요 사업인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신약개발팀에 스파이를 심어놓고 신약의 주요 성분을 조작하여 신약의 부작용을 일으키도록 했다. 그의 목적은 한성그룹의 신약개발을 실패하게 만들어 최태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한성그룹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이었다. 혜인은 최태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로서의 직감으로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수상한 징후를 발견했다. 그녀는 최태준에게 신약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님, 이 신약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임상 실험 결과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신약이 출시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태준은 혜인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믿었다. 그는 즉시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신약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명령했다. 최준영은 최태준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또 한 번 좌절된 것에 대해 절망했다. 그는 최태준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는 혜인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혜인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최준영은 감옥에서 몰래 빼돌린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 혜인을 납치하려 했다. 하지만 최태준은 이미 혜인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다. 그는 혜인에게 전문 경호원들을 붙여 그녀를 24시간 내내 보호했다. 혜인은 경호원들의 보호 속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었다. 최준영은 혜인을 납치하는 데 실패하자 마지막 수단으로 최태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태준의 자택에 침입하여 그를 해치려 했다. 그는 최태준이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최태준에게 복수하려 했다. 최태준은 최준영의 침입 소식을 듣고 즉시 혜인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그는 최준영과 직접 대면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최준영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해치려 한 최준영에게 철저하게 복수할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반가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때 혜인이 나타났다. 이사님, 멈춰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혜인은 최태준의 앞에 서서 그를 막았다. 그녀는 최태준에게 총을 버리라고 말했다. 이사님은 살인자가 되면 안 돼요. 이사님은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이사님이 직접 그를 해치면 이사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혜인의 말에 최태준은 망설였다. 그의 손은 떨렸고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그는 혜인의 말을 듣고 총을 버렸다. 그는 최준영에게 말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내 죗값을 치러야 해. 최준영은 최태준의 모습을 보고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최준영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혜인의 빠른 응급 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총을 빼앗고 그의 출혈을 막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살아남아야 해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알리고 당신의 죗값을 치러야 해요. 최준영은 혜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악행을 후회했다. 그는 혜인과 최태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로 했다. 최준영의 모든 죄가 밝혀지고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려 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혜인과 최태준에게 용서를 구했다. 혜인은 그의 진심을 보았고 그를 용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정한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태준은 혜인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정의와 용서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는 혜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나타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최태준과 혜인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혜인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다. 그들은 아이에게 태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태는 최태준의 이름에서, 이는 혜인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그들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최태준은 이제 완벽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웃었고 매일 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혜인은 그런 최태준의 모습을 보며 행복에 젖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혜인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 회장 부인이 아닌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녀의 정직함과 뛰어난 실력은 병원 내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들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최태주는 한성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는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쳤다. 한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더욱더 성장했고 그는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기업가이자 존경받는 남편, 그리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서로의 사랑으로 더욱더 아름다워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였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